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묶인 나의 삶. 내가 웃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살, 세상은 끝없이 넓고 반짝였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강의실에서 웃음을 터뜨리거나 도시의 직장으로 향하며 저마다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이면 함께 모여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던 시절, 내 마음속엔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했고, 내 청춘의 모든 빛은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선택했습니다. 내 꿈, 내 자유, 내 이름보다 사랑을 먼저 붙잡겠다고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길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다라며 안심하셨고, 나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 속에서 홀레나를 맞이했습니다.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축하해주던 그날, 나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답이 될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의 열기는 현실 앞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옷장 속에 걸렸고, 신혼의 웃음은 곧 이른 새벽 부엌의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내 이름 석 자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그것이 내 전부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이듯 내 이름을 불러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낯설게만 들렸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건 내 의지였지만, 그 선택은 언제부턴가 나 자신을 지워버린 굴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20살의 나는 분명 사랑도 꿈도 모두 가지려 했는데,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 내 안에서 또 다른 삶이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은 심장 소리에 눈물이 쏟아졌고, 작은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나를 순이가 아닌 엄마라 불렀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불러주는 엄마라는 말은 따뜻하고 벅찬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굴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내 하루를 밝히는 햇살이었지만,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뒤로 밀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유식을 만들고 병치레하는 아이 곁을 뜬 눈으로 지키며, 내 꿈은 어디에도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대학에서 학위를 이어가며 스스로의 길을 닦아갈 때, 나는 아이의 일정표와 병원 예약, 학원 스케줄에 내 인생을 맞추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시댁 어른들은 내가 잘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이 엄마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이름이 사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내 존재는 엄마라는 이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운 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피곤에 지쳐 윤기를 잃은 머리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희미해진 눈빛.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순이라는 젊은 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이름을 잃어버린 걸까? 속으로 되뇌어 보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의 세상은 집과 부엌, 그리고 학교 정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삶은 분명 보람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고, 오롯이 엄마로만 존재하는 삶이 내게는 자연스러움이자 슬픔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대신 남편과 시댁의 기대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지쳐 돌아오면 그저 편히 쉬기를 원했고, 시댁 어른들은 내가 가정을 빈틈없이 꾸려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새 나는 집안의 중심축이 되어 모든 일을 떠안게 되었지만 누구도 내 노고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들 엄마, 집사람이라는 호칭 속에 묻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 친구들과 마주치면 그들은 각자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있어. 직장에서 승진했어. 그들의 목소리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대단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질문이 싹 텄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언제부턴가 웃음 대신 피로만 가득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드러났고 허리는 늘 무거운 살림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내 삶은 아이들의 성적표와 남편의 눈치, 시댁의 기대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조용히 내 이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먼 곳에서 메아리 치듯 낯설고 희미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라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이 그립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 더 이상 내 손을 꼭 잡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던 작은 발걸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친구와 학업, 그리고 저마다의 세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엄마라는 부름은 점점 줄어들고 나는 부엌과 거실에 홀로 남아 빈 의자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여전히 필요로 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 같았습니다. 옷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밥이 차려져 있어야 하고 아플 때 옆에 있어야 하는 존재. 하지만 정작 내 마음과 이름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이라는 듯 감사의 말보다 요구가 먼저였습니다. 남편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대신했고 내가 하루 종일 겪은 고단함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라는 호칭이 나를 지탱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집 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아이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책상 위엔 교과서와 빼곡한 필기들이 있었지만 거기엔 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고 나는 그 세상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매일 실감했습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엄마인데 이제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엄마가 되어가는구나.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 그들이 떠난 방에는 여전히 교과서와 사진, 낡은 인형이 남아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부엌 식탁은 여전히 내 사람을 위한 크기였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는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텅 빈 메아리 같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여전히 한 집에 살았지만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의 피로를 달래려 했고 나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부엌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한때는 그와 함께 나누던 설렘이 있었지만 지금은 밥은 먹었어. 내일 뭐 하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면서 우리가 부부로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함께 줄어든 듯 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시장을 다녀오는 일. 하지만 아이들이 없으니 그 일에는 더 이상 분주함이 없었습니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줄어든 것만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고독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텅 빈 아이방에 불을 켜고 앉아 있다 보면 마치 그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지금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거울 속의 나는 점점 낯설었습니다. 이마의 주름, 굳어진 표정, 손등에 깊게 새겨진 세월의 흔적. 그러나 무엇보다 낯선 것은 그 속에 내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순이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순이 지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실감했습니다. 눈은 쉽게 침침해지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작은 불편들이 일상이 되었고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의사에게서 이제는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씩 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전화를 걸어오면 나는 괜히 괜찮다, 잘 지낸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댁 어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친정 식구들도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지방으로 내려갔고 어떤 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내 주변의 울타리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냈고 나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 보면 파도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내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청춘이 떠오르다가도 곧 지금의 내 모습을 깨닫고는 쓸쓸해졌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끝나가는데 정작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거울 속에 나와 마주합니다. 붉어진 주름, 희끗한 머리칼, 그리고 깊어진 눈가의 그림자.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40년 넘게 지워져 온 흔적은 그렇게 쉽게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 창문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이 맞을까? 주름진 이마와 희끗한 머리칼, 그리고 깊게 팬 눈가. 분명 세월의 흔적이지만 그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오며 정작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날 집안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 속에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오직 나로서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엔 친구와의 소소한 일상, 하고 싶던 일, 가보고 싶던 곳, 좋아하는 음악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순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어린 시절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내 이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불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요. 세월이 나를 지우려 했지만 내 안에 순이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강좌에 등록했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무슨 바람이야 라며 웃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살아도 된다는 작은 확신이 싹 튼 겁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서서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이제 너를 잃지 마.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바닷가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밀려와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고 부엌 창 너머로는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새로 산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낯설던 그 이름이 이제는 따뜻하게 가슴에 안겼습니다. 40년 넘게 며느리, 아내,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내가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삶. 작은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다. 아니, 이제 정말 괜찮아졌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오랫동안 갇혀있던 내가 풀려났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여전히 크지 않은 대화만 오갔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되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나는 작은 일기장에 하루를 적습니다. 예전처럼 꿈을 빼곡히 적지는 않지만 오늘 바다에서 본 풍경, 마음속에 울려 퍼진 생각, 그리고 내 이름을 꼭 기록합니다. 순이 오늘도 살아있다. 그 한 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불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는 속삭입니다. 순이야, 이제 너답게 살아라.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행복을 만들어주리라. 나는 이제 믿습니다.